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 충격이 조금 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빠르게 경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장이 안 좋으니까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 신용 등급 AA 플러스로 강등. 오늘 아침에 놀라운 소식이 떴죠. 무려 12년 전 전 세계 증시를 20% 넘게 폭락시켰던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소식이 속보로 떴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강등시켰나 봤더니 피치라는 곳인데요. 이 피치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로 꼽히며, 다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곳이 있는데 무디스랑 S&P 그 다음에 피치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피치의 이름값이 가장 낮은 거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강등시킨 이유가 뭔가 봤더니 향후 3년간 재정 악화, 연방정부 부채 부담 등의 이유로 하락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는 증시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선물도 별로 안 빠지고 코스피도 잘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쭉쭉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서 오늘 조금 피해가 크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그럼 더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일단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보자면은 일단 과거랑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합니다. 12년 전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을 때 그때 받은 충격, 결국은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오늘 아침에 한번 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여전히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렸던 AA 플러스 여전히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도 뭐 충격이 와도 조금 오고 말지 않겠나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답은 없겠죠.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기레분들의 생각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12년 전에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은 초전도체 시대. 누구는 기대를, 그리고 누구는 비판을, 또한 누구는 광기를 보여주고 있는 초전도체. 일단 지금 증시는 초전도체가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한국에서만 난리가 아니라 미국에서도 AMSC라는 기업이 하루 만에 60%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얼마나 지금 난린가 봤더니 왼쪽에 상한가 기업이 9개가 있죠. 그 중에 8개가 초전도체 관련 상한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와중에 서남이라는 기업은 일주일 만에 무려 3배나 급등하며, 혹자는 지금 이거는 텐베거다, 야 너희 노벨상 모르냐 이렇게 말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진짜 가능한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가 봤더니 일단 정확하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당연히 이게 안 될 확률도 꽤나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항상 주식은 기대감입니다. 얼마 전에 금양이라는 기업도 아직까지 리튬 하나 생산하지 않는다 이러한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 하나 때문에 미칠 듯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여기로도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논문을 발표한 퀀텀 에너지에서는 샘플도 가지고 있고 곧 공개할 것이라고도 말해서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오늘 마침 시장이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때는 보통 테마주로 돈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서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걸 체크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 말인즉슨 만약에 증시가 오늘 하락을 그냥 바로 마무리하고 내일 또 빠르게 반등한다면은 소위 말하는 대장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또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7월 공매도가 역대급. 지난달 공매도 대금이 역대급을 찍었다는 소식입니다. 2차전지 위주의 쏠림이 심화될 때 공매도 세력도 열심히 거래를 했다는 소린데요. 금액을 보면은 공매도 거래 집계를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 월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20조를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당시에 막 증시가 막 난리 났을 때 그때도, 그리고 또 작년에 증시가 매우 안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공매도 거래 대금이 지금을 넘기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숏스퀴즈가 나타나면서 공매도가 굴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2조, 포스코홀딩스는 1.1조, 포스코퓨챔은 1조 순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의 싸움이 계속 나올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코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포스코는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자, 뜨거운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 이 기업에 대한 리포트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증권사 중 하나인 한투 같은 경우에는 90만원의 목표가를 외쳤으며, 그런데 그 반면 모건스탠리는 목표 주가 44만원의 비중 축소를 외치고, 게다가 이렇게까지도 말했습니다. 15일 이내 80% 확률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경고까지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보통은 야 이거 공매도 세력들의 이제 주작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친환경 업체로 바꿔가고 있는 거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그런데 너무나 선반영되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전 세계 리튬주 가운데 가장 비싼 주식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되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코프로 때는 우리나라 증권사가 되게 박했습니다. 이거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이거 지금 고평가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몇 개월 내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서 많이 머쓱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포스코, 그 다음에 LS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는 갑자기 증권사가 목표가를 더 높여버리며 이거 더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때가 고점 근처였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추가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궁금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혹시나 또 증권사가 좋다고 했는데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은 야 이건 좀 너무 그렇다 라는 생각까지도 좀 드네요. 어쨌든 기르분들 중에서도 포스코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바이오가 하반기를 이끌까? 최근 증시에는 특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2차전지와 바이오가 시소를 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들어 2차전지가 고점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돈이 반도체와 더불어 바이오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바이오의 긍정적인 부분은 바이오의 최근 상승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이 바탕인 점이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친구는 최근 들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상반기 매출 1.5조, 영업이익 5천억을 기록했다고 하며 이 실적은 전년비 30%나 넘게 상승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종근당 등도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바이오에 관심이 있다면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그리고 플러스 최근 들어 많이 핫한 비만 관련주,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바이오에 관련된 이야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폐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네요. 폐암 환자 5년 상대 생존율이 많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이죠. 2000년도까지는 13%밖에 안 됐지만 그런데 지금은 36%까지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기술이 좋아졌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여성 폐암 환자의 94%가 정말 놀랍게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뭔가 폐암 환자는 거의 높은 확률로 담배를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렇다면 뭐가 원인인가 봤더니 미세먼지가 꼽히고, 그리고 플러스 EGFR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아직까지 왜 이게 발생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이것 때문에 폐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폐암에 대한 분위기가 갈수록 이렇게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바이오 회사들이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아직 33살입니다. 나중에 죽으려면 최소한 몇십 년은 남았겠죠. 그때가 되면은 야 이거 죽을래도 죽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신차는 1개월이면 삽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차 한 대 사려면 기본 3개월이 걸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면서 중고차 가격도 오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차들 1개월 내면은 거뜬히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한번 예를 들자면 과거 그랜저, 그냥 그랜저가 아니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무려 1년 가까이나 걸렸는데 지금은 1개월에서 2개월이면 구할 수 있고, 아이오닉6 진짜 전기차 없어서 못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려 16개월, 1년 반이나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2주만 기다려도 나오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차를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경기가 안 좋아지며 계약 취소 물량이 많아지고 있고, 반도체 수급난도 해소가 되면서 공급도 빠르게 재개가 되니까 수요는 줄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겠죠. 갈수록 수요가 줄어든다면은 이거 결국은 자동차 이제 재고 쌓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완성차의 실적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완성차 관련된 이야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 하반기에는 힘든가?
자, 상반기에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달린 국내 완성차 업계가 7월에는 주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판매량을 봤을 때 전년 동월이랑 비교하면은 기아, KG 모빌티, 현대차는 판매량이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와중에 르노는 무려 71%나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아니 길이 근데 뭐 전년도랑 비슷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바로 지난달이죠. 6월이랑 비교하면 꽤나 많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아는 7%나 감소했고 현대차는 10%나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봤죠. 갈수록 차량 대기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결국은 이러다가 야, 이거 우리가 걱정하는 그 뭐 차량 재고가 쌓이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당연히 최근 들어 영업이익률이 되게 높지 않겠습니까? 10%가 넘는데, 하지만 차를 팔려면 결국은 프로모션을 해야 되고, 그런 프로모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쩔 수 없이 다시 매출 성장도 더딘데 영업이익률도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이 나와서 그런지 현대차는 최근 들어 이제 고점 21만원을 찍고 슬금슬금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유일하게 전년비 매우 크게 성장세를 보이는 게 바로 GM이라고 합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요 친구가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반도체 이야기 한번 쓱 보도록 할게요. 범용 반도체까지 규제한다. 미국의 압박도 심상치 않습니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범용 반도체 기술까지 중국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용 반도체 장비를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 규제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장비주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당연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규제를 하니 많이, 어제는 중국이 뭐 드론 규제를 하니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확실히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우리나라가 중요한 위치라는 거, 열심히 외교를 잘해서 어느 쪽에서든 다 이득을 뽑아내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삼성전자 HBM. 자, 어제 저녁에 뜬 소식이죠. 삼전이 엔비디아의 HBM과 첨단 패키징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검증 작업이 끝난 대로 HBM을 공급하고 첨단 패키징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삼전을 택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생산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그리고 TSM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삼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발판으로 삼전은 파운드리, 메모리, 첨단 패키징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계속 좋은 소식이 나타납니다. 사전 판매 신기로 갤럭시 Z 폴드 그리고 플립5 사전 예약이 성공적이라는 소식입니다. 8월 1일 자정부터 1시간 40분 동안 진행한 사전 예약 방송에서 전작 대비 1.9배 판매량을 올렸다고 하며, 전작도 신기록인데 이번에 또 신기록을 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 신작은 제가 봐도 좀 이쁜 게 많더라고요. 확실히 플립 자체가 진짜 이뻐지고 있습니다. 플립5의 커버 디스플레이 변화, 플렉스 인지로 얇아진 두께 등의 변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아이폰 신작 출시 이전 빠르게 폴더블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3분기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폴더블 하면은 당연히 삼전이겠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가 심상치 않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0달러를 넘길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대비 두바이유 가격은 약 20%,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15%, 서부 텍사스유는 17%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연내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 이렇게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 우리 실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 달 뒤면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가 되는데, 이 와중에 이렇게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또 높은 가격의 기름을 넣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연말 되면은 팍팍한 삶이 걱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신규 원자로 가동. 미국에서 신규 원자로가 7년 만에 가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보글 3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50만 가구와 기업에 공급될 수 있으며, 그리고 보글 4호기도 내년 3월에 또 가동을 한다고 하네요. 자, 참고로 보글 3, 4호기는 1979년 펜실베니아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당국이 승인한 신규 원자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주에도 온기가 올 수 있을지, 이 와중에 오늘 초전도체 관련주로 몇 개가 또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되었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디플레. 중국 곳곳에서 디플레이션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철강 및 화학 제품의 수출 가격은 12개월간 3분의 1이나 하락했고,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또한 최근 자유주의 동맹국이 중국 제품의 수입을 줄이면서 수출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에 기업이익이 잠식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원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규제를 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중국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디플레를 막는 수준이지 경제를 견인할 정도는 아닐 거다, 이러한 분석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결국 중국은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MZ세대 유전자 검사 열풍. 최근 MZ세대에서 유전자 검사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탈모, 피부 노화, 불면증, 카페인 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나 봤더니 마크로젠에서 서비스하는 젠톡이 론칭 한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었던 항목은 바로 탈모라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 내 남자친구가 머리가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또 내 머리가 빠질 건지 안 빠질 건지 미리 알면은 당연히 뭐 재밌기도 하고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MBTI도 그렇고 유전자도 그렇고 MZ세대는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관심이 큰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AMD 새로운 AI 수혜주. 반도체 회사 AMD가 장 마감 후 시장 컨센을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리사 수 CEO가 AI 경쟁에서 여러 승자가 있을 것, 이렇게 말하며 주가가 상승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AMD는 AI 관련 R&D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고, AI를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자 장 외에서도 또 올랐다고 하는데, 온 세상이 AI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카뱅은 나름 실적 성장주다. 아마도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카뱅이 실적주라고 이거 적자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카카오 이미지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장을 크게 하는 주식 중 하나죠. 그렇다면 얼마나 냈나? 이번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비 50%나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5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다만 이렇게 성장을 한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상퍼가 40으로 다른 은행이 퍼가 4, 5 뭐 이런데 이게 맞냐?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뱅 같은 경우는 성장을 조금 크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는 볼 수가 없겠죠. 앞으로 카뱅의 실적이 얼마나 성장해 줄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김들이 보다시피 오늘은 장이 좀 안 좋았지만 어제 겉화양이 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걸 바로 반영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이 계속 나올지 카뱅을 비롯한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등 이러한 성장주도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